안녕하세요. 신화경제연구소TV의 냉정한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냉정한 평론 시간으로서 송도의 33평형 6억 5천 실거래 매매가 과연 폭락인가 아니면 적정 가격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기사에서 역시 송도 34평형이 6억대 팔렸다. 그래서 넉 달 만에 반값 쇼크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단지, 실거래된 단지가 뭐냐면 그 송도동 일대에 있는 그 더샵 송도 마리나베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가 이제 넉 달 전에 11억 4천에 거래가 됐는데 그 가격 대비해서 43%가 낮은 6억 5천에 8월 1일에 거래된 것으로 이제 국토부에 신고됐다.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분양할 당시에는 한 7억 원대 분양을 했는데 그거보다 낮은 가격이다. 라서 이제 화제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급락폭은 유례를 찾기 있는 역대급이다. 그래서 아주 쇼킹한 기사인 것처럼 해서 이제 신문기사, 메이저 언론 기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제가 분석을 또 해볼까 합니다. 과연 이게 뭐 정상적인 건지, 과연 이게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어떤 가격인지. 자, 보시면, 자, 일단은 먼저 매매가가 아니고요. 전세 실거래를 한번 보실게요. 자,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제 거래된 건수별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월로 해서 이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 그 월에 한 달에 일어났던 것을 평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쭉 그래프를 그려봤는데, 보시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점선으로 된 추세선을 보시면요, 계속 전세가가 하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전세 가격이 작년에 5억 원대에서 지금 약 4억 원대 중반선으로 지금 빠진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계세요. 이제 실제적으로 전세가는 좀 이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실거래가로요. 자, 그런데 자, 더샵 마리나베이의 이제 매매 실거래 추이를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매매 실거래 추이를 한번 볼게요. 2021년 1월부터 이제 올해 8월까지 이제 쭉 매매 거래된 그 현황을 이제 보고 계시는데, 보시면 이제 5억대에서 출발을 해서 7억 이제 거의 8억 선까지 갔다가 올해 12억 4천까지 올랐죠. 한 건이 딱 거래됐고요. 그 다음에 7억 5천까지 한번 그 빠진 거래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11억 4천, 아까 신문기사에 나왔던 4월 달에 11억 4천 거래가 요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6억 5천 거래가 이제 떴는데, 이제 보시면 실제로 보시면 전세가율을 보시면 지금 계속 낮아지죠. 60%대에서 계속 지금 어느 수준까지 왔냐면 40% 초반선까지 지금 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아까 전세가가 계속 떨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요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이제 대략 보면 한 40% 초반대예요. 한번 보실게요. 자, 근데 일단 먼저 자, 이 마리나베이의 그 전세 매물 현황을 먼저 보시면요. 지금 주종을 이루는 게 4억에서 5억 사이. 그러니까 4억대 중후반이죠. 그 정도의 전세가 매물이 신규 가격으로 나와 있어요. 4억대 미만은 한 20% 정도 되고, 6억 이상은 한 7과 한 15% 정도 되는데, 주종을 이루는 게 4억대, 5억대 요게 거의 46%면 절반 정도의 매물이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비싼 거 같은 경우는 5억에서 6억 사이, 즉 5억 5천 정도 거래되는 것도 있고요. 자, 다양합니다. 굉장히 진폭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자, 매물도 마찬가지로 매물도 지금 이제 주로 가격대가 많이 나와 있는 게 9억에서 10억 미만부터 해가지고 12억에서 13억 미만 요 가격대. 그래서 요걸 다 따져보면 31%, 뭐 52%, 거의 한 78%, 80%죠. 80%의 매물이 9억에서 13억 사이의 매물들이 지금 이제 주종으로 현재 매물 사이트에 지금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요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걸 한번 제가 다 평균을 내봤어요. 자, 34평형이죠. 34평형 전세 가격은 지금 가장 싼 게 3억 2천 정도 나왔어요. 이게 아마 저는 신규인지 갱신인지 좀 자세히 이렇게 파악은 안 되는데,
예, 일단은 하여튼 최저 가격은 3억 2천, 그러니까 2억 원, 3억 원대 밑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 했어요. 그건 갱신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최고가는 지금 7억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아마 이건 거래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4억 7천이에요. 그러면, 자, 3억 2천에서 4억 7천이 가깝습니까? 7억에서 4억 7천이 가깝습니까? 당연히 3억 2천에서 4억 7천이 가깝죠. 그러면 주로 아까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같이 4억 원에서 5억 원 사이의 매물이 아까 굉장히 한 46% 차지했잖아요. 전세 호가 매물에서. 예, 그러면 4억 7천이 평균이 맞다란 얘기예요. 그런데 매매 호가도 역시 굉장히 좀 뭐랄까 가격대 폭이 너무 크죠. 예, 이건 더 크죠. 최저가가 저는 산입을 안 했어요. 뭐 10층 이하의 저층 산입 안 하고 주로 10층 이상부터 해가지고, 물론 이 아파트 10층은 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10층부터 해가지고 그 이상까지를 제가 이제 뽑아봤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매매 호가가 중층 기준에서 8억 5천이 지금 싸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는 16억이죠. 당연히 이건 거래가 안 되겠죠. 평균 가격은 역시 1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가깝습니까? 최저 가격이 좀 가깝죠. 2억 7천 정도 차이가 나고, 요거는 거의 한 뭐 4억 8천이니까, 그러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예, 10억, 그러니까 10억에서 한 12억, 2, 3억 정도 그 사이에 매물이 많다란 얘기예요. 근데 평균 가격은 11억 2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전세가율로 따져봤더니 약 42%예요. 예. 높은 수치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정상적인 수치는, 예, 전세가를 매매가의 50%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죠. 8% 정도 못 미치는 수준이니까 약간 뭡니까? 매매가도 지금 현재 11억 2천의 평균 가격으로 나온 것도 약간 고평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왜 고평가 됐다는지는요, 아주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그래서 송도 아파트별 분석을 제가 좀 해봤어요. 이거 뭐 숫자였으니까 약간 보기는 어려운데 그냥 말씀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거 녹색 표시된 부분은 뭐냐면, 그 송도 마리나 베이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의 그 해안가 있죠. 예, 북쪽, 약간 서북 쪽이죠. 서북 쪽이 위치한 아파트들이 마리나 베이서부터 해가지고 이편한 세상, SK뷰, 오션파크, 랜드마크 시티 더샵까지 아파트고요. 요 나머지 요 세 개 아파트, 회색 표시로 된 이 아파트는 송도 중심지 부근, 현재 지금 지하철 노선과 가까이 있는 지식정보센터역이라든지 인천대 입구역이라든지, 거기가 어떻게 보면 송도 약간 중심이잖아요. 그쪽에 이제 있는 아파트들을 제가 비교를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서북 쪽에 있는 마리나베이 근처에 있는 요 아파트들의 평균 전세가율을 보실게요. 전세가율이 보면 다 42% 정도 수준이에요. 오션파크 정도만 한 40% 정도 수준이고요. 예. 그런데 실제 이제 전세가율, 그러니까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전세가율을 봤을 때는 지금 45%에서 뭐 53%까지 있는데, 이건 좀 그렇고요. 예. 47%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호가 매물 나와 있는 게 2% 수준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다소 조금 고평가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밑에 있는 회색 표시되어 있는 건 지금 송도 약간 중심지 부근에 있죠. 그 지하철 역세권에 가까인 중심지 부근인데, 예. 약간 그 더샵 퍼스트파크 빼고는요, 요 두 아파트 센트럴시티하고 에듀포르 프루지아가 좀 대표적인 아파트들인데, 요 아파트들의 전세가율은 지금 50%가 넘어요. 예. 이거 보시면 뭔가 좀 차이가 나죠. 예. 아직까지는 가격의 강세 지역이 요 중심지 지역이에요. 예. 새로 여기 해안가 이쪽 지역보다는 밑에 중심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일단 평균 가격도 높죠. 굉장히 요 가격대보다는 뭐 밑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나 에듀포리 프루지오 대비해서 요 위에 녹색 쳐 있는 거 마리나베이 빼고요, 요 가격대 보시면 대략 한 1억 정도, 5천에서 1억 정도 차이가 나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편한 세상부터 더샵까지 요 금액, 요 평균 금액도 저는 약간 고평가된 거라고 저는 본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더샵 센트럴시티나 에듀포르 프루지오 같은 경우는 10억대 초반이죠. 그러니까 요 아파트가 지금 전세가율이 51%, 54%니까 거의 제 가치를 지금 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런 데는 가격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위에 보시는 더샵 퍼스트파크 이제 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요 아파트가 인천대 있고요. 바로 그 밑에 있는 아파트죠. 왼쪽 밑에 있는 아파트인데 그 인천대역에 나중에 GTX가 들어가죠. 예, GTX가 2030년 개통되는 GTX 들어가는데 그거를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가율 평균 지금 호가죠. 호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36% 정도죠. 근데 전세가는 4억
뭐 한 5억 정도로서 위에 있는 녹색 아파트보다는 큰 뭐 차이는 안 나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예. 그래서 요 아파트가 좀, 제가 저번에도 한번 송도 전세가 요 동영상을 한번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예. 그때도 제가 도시아 퍼스트 밖에 약간 그 GTX 반영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예. 그 호재 반영이 너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것도 조금 나중에 조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호가는 굉장히 높은 쪽으로 유지는 돼 있어요, 지금. 전세가에 비해서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요 해안가에 있는 마리나베이서부터 해가지고 요 아파트 5개 아파트들이 실질적으로 전세가율이 좀 낮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소 조금 그 가치에 비해서는 조금 좀 고평가돼 있다는 얘기죠. 자, 보시면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5개 아파트가 이제 여기 해안가 그죠? 송도로 봤을 때는 서북 쪽에 있는 아파트인데, 요 바로 밑에 이제 여기 공터 보이시죠? 여기 힐스테이트라고 보시는 요 왼쪽 편에, 여기로 해서, 여기 보시면 뭐 2014년 12월 예정에 뭐 자이더 스타도 들어가고, 크리스탈 오션도 들어가고, 막 그러죠? 예.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여기가, 예, 좀 많은 세대들, 약 한 12,000에서 13,000 정도 그 사이 세대가 2023년도부터 25년까지 이쪽이 입주 예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2025년까지 들어가면 딱 그거죠. 예, 전세가는 더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세가는 더 낮아질 수 있다는데 이게 이제 이쪽 위에 있는 서북 쪽 위에 있는 요 해안가 아파트들이 이제 뭡니까? 예, 즉각적으로 이제 반영을 받는 거죠.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상대적으로 여기 중심지, 그렇다고 중심지가 뭐 영향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3,000세대가 들어가면요 상당히 영향을 아마 여기 받을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가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런데 아직 GTS는 2024년 착공해서 2030년 개통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윤 대통령이 뭐 GTX를 빨리 이제, 그거, 앞당겨라. 개통 일자를 앞당겨라. 착공도 앞당겨라 했는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저는 조금 비관적인데, 예. 나중에 뭐, 이번에 어제 발표 나온 그 GTX가 관련해가지고, 예, GTX A라인이 두 구간으로 나눠지죠. 예. 2024년 6월까지 일단은, 예, 저 위에 있는 파주 운정서부터 밑에 서울역까지 구간하고 동탄에서 수서까지 구간을 먼저 빨리 개통시켜라.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약간 좀 논란이 많죠. 예, 그것도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요. 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송도 신규 일주 물량이 이거 다 합치면 대략 2023년부터 55년까지 약 12,000세대 정도 들어가요. 합치면. 그럼 현재 전세 가격대가 아까 서북 쪽에 위에 있는 그쪽 아파트들이 지금 4억에서 4억 7천 정도 지금 그러니까 주로 4억대 초중반 보시면 돼요. 현재 평균 가격대가. 근데 이게 진짜 들어가면은 그 전세가를 이제 지지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3억대 후반까지 밀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여기 저가를 보시면 3억 2천에서 3억 5천까지 주로 3억대 나와 있죠. 예. 저는 3억대 중반, 잘못하면 3억대 중반 정도 이하, 잘못하면 이하. 예. 아니면 선방을 하면 3억대 중반에서 3억대 후반 그 정도로 저는 밀릴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여기서는 악재예요. 굉장히. 그러면 전세가가 내려가면요 매가가 혼자 뻥튀기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아무리 매가를 올려놔도 그건 거래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매매가도 저는 2023년 이후에는 그 북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자칫 잘못하면 25년 6년까지는 8억대 중반까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보수적으로 좀 많이 보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이 자꾸 전세가율로 말씀을 드리냐면, 서울은 지금 계속 보시면, 이거 한번 제가 예전에 보여드렸던 표죠? 지금 현재 2021년, 2022년에도 아직 50대 초중반을 지금 국건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의 폭락 현상이 어쩌다 한 건 매덕 2, 3억 빠지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중과 물량. 그렇죠? 아니면 뭐 사연이 있는 물건이겠죠? 그런 것들이 싸게 거래될 수는 있어도, 그렇죠? 전반적인 대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평균 가격은 오히려 살아있을 것이다. 예.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렇죠?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평균 가격은 예를 들어서 13억인데, 지금 서울의 아파트, 어느 아파트가 구축이든 신축이든, 만약에 11억짜리가 싸게 나왔다면, 그건 잡으셔야죠.
뭐 내년 내후년을 기다려라. 뭐 금리가 더 올라가고 어찌고 저찌고 하니까 뭐 몇 년 정도 후면 될 거다.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물건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언젠가는 부동산은 10년 정도 되면 한 사이클은 돌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이 가서 비쌀 때 파시면 돼요. 그거보다. 예. 무슨 주식 투자자지 막 발바닥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 원하시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는. 예. 저는 중간중간에 금매가 나오면 딱 봐서 평균가 대비해서 예, 전세가 그 금매 가격이 현재 평균 전세가 대비해서 한 60% 이상 수준이 된다. 그건 잡으시는 게 맞아요. 그거는. 그건 하늘이 준 기회죠. 왜냐? 2015년에 70%까지, 자, 60% 초중반 후반에서 70%까지 갔잖아요. 그쵸? 예. 요때 이미, 이제 뭡니까? 전세가율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힘을 비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전세가하고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우리가, 자, 전세가율이 80%부터는 우리가 깡통 전세라고 하잖아요. 거의 모가지 찼잖아요. 60% 70% 사이가.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금매 나온 거에 전세가는 빠지기 쉽진 않을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내년에 금리 인상, 내년 중후반기에 돼서 금리 인상이 주춤하면요, 그때부터 다시 전세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런 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에 아직도 50%대를 국권이 유지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또 개별 아파트 몇 개 아파트를 집어서 봤어요. 예, 아주 뭐 잘 나가는 아파트들은 아니죠. 그러나 그 나름 그 뭡니까? 예, 영등포구, 여의도 뺀 영등포구 있죠. 그 다음에 뭐 서대문구, 뭐 동작구 이런 데서는 뭐 흑석동 빼고요. 동작동은 나머지 구에서는 여기서는 그래도 속된 말로 방귀깨나 끼는 아파트예요. 그죠? 예, 나름대로는 괜찮은 아파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전세가율을 보세요. 살아 있잖아요. 다 50%에서 심한 경우는 57%까지 가 있는 경우도 있다란 얘기예요. 이러니 여기서 가격이 무너질 것 같아요. 가격 안 무너집니다.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서울도 입지상 좋다고 하는 서울도, 송도보다는 좋죠. 당연히 서울이. 입지상 좋다는 서울도 지금 50%대로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송도는 아까 해안에 있는 아파트들이 42%대. 그거란 말이에요. 거기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공급이 더 늘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전세가 하락을 당연히 불러일으키고 매가도 자동적으로, 예, 그러니까 매매가를 지지를, 호가가 아무리 비싸게 나오도 그건 거래가 안 되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래가 되기 전에 싸게 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세가가 낮기 때문에 매매가도 지지를 못 해주는 형국이란 얘기예요. 그거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또 광교도 말씀드렸죠? 예, 저번 시간 동탄 얘기했다 광교도 지금 54%, 55% 하잖아요. 전세가율이. 지금 실거래가, 아마 요건 실거래가고요. 그 매물 효과로 아마 했을 때는 30평대 거기 아마 광교에 괜찮은 아파트들 아마 전세가율도 다 50%가 넘을 거예요. 그죠? 짱짱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송도에 지금, 그 6억 5천 그 거래는 제가 볼 땐 너무 갔어요. 그거는 너무 이제, 그건 뭐 특수거래가 아니라 그건 정상거래라고 지금 신문에는 나오는데, 예, 뭐 7억이 분양가는, 7억대 뭐 중후반이 분양가인데 6억 5천이면 그거 잡으신 분은 정말 싸게 잡은 거죠. 거의 로또를 잡으신 거죠. 송도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송도도 나름대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데요. 이거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뭐 호재들이 많아요. 굉장히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죠? 저는 이게 이제 GTX가 저는 강력한 파워풀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송도도 지금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그 2호선인가요? 예. 그게 지금 위에 달빛맞이 공원인가요? 그 위로부터 해가지고 지금 랜드마크 시티 그 더샵 그 아파트 해가지고 지금 그쪽 쭉 지금 연결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연장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타고 인천대역에서 내려서 GTX 타면 금방이에요, 서울은. 그러니까 2030년쯤에 개통 목표니까 미래 가치는, 그러니까 여기도 잘하면 송도 지금 중심지에 있는 아파트 플러스 그 위에 있는 서북부 아파트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 광교처럼 될 수도 있다란 얘기예요. 광교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광교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동탄도 마찬가지로 80% 이상 전세가 수준이 받쳐주면요, 뜬다니까요. 예, 근데 그때까지 가는 길이 조금 험난하다는 얘기예요. 왜? 공급이 좀 늘어나니까. 그리고 지금 너무 아까 일부 마리나베이라든지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일부 조금 그러니까 뭡니까? 예, 그 개발호조를 조금 더 일찍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가가 조금 너무 올라 있던 거예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조정 작업을 이루어져서 바닥을 다지게 되면 저는 결국에는 이거는, 예,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앞에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보면, 예,
요 서북부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현재 제가 전세가율 50% 봤을 때는 약 한 8억에서 9억 사이 정도, 이게 지금 현재 적정가로 봐지고요. 전세가율 52%면 더 낮아지는 거죠, 매가가. 그러니까 이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제가 본 거예요. 이게 아마 바닥을 다지는 가격이죠, 요 가격들이. 예, 요 호가 기준 했을 때는. 근데 대략적으로 한 8억 정도 선에서 지금 유지.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요런 SK뷰 같은 경우 지금 7억 3천 같은 경우가 지금 저가로 나와 있거든요. 저층이 아니라. 그러니까 7억대는 제가 볼 땐 이건 잡으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아니,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만약에 떨어지면. 근데 제가 볼 땐 이게 최저가잖아요. 그죠? 예, 평균가가 지금 9억대인데 지금 7억이면 거의 2억 가까이 지금 최저가가 형성되어 있는 요런 거는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걸 가지고 전세 지금 현재 호가 평균으로 비교해 보면요, 이거 거의 50% 다 넘어요. 예, 50억 2, 3% 갈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건 잡으셔도 되죠. 너무 여러분들 발바닥에 거기서 사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부류가 있고요. 이제 막 나는 올라가면 막 살 거야, 그때 되면요, 사실 것 같아요? 이 가격들이 눈에 아른거리시잖아요, 이 최저가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가면 또 못 사세요. 제가 그런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예. 바닥이 내려갈 때 사야지. 그때 바닥이 내려갔어요. 근데는 뭐냐? 그때는,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왜? 더 떨어질까봐. 그러고 이제, 가격이 탈락해서 올라가면요, 그때 또 못 사세요. 왜 못 사는 줄 아세요? 그때 예전에 빠졌던 가격 자꾸 아른거려요. 그러면 못 사요. 그게 사람 심리란 얘기예요. 예. 여러분들 투자는요, 그렇게 알파고처럼 이성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뭐 조정이니까 그때 사라. 유튜버들 가끔가다 그러시는데요. 그거, 아니, 무슨 점장입니까? 저는 점장이는 아니에요. 저는 그때 저는 최선을 다하자는 주의예요. 아니, 내가 조금 플러스 얹어서 사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이익만 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거나, 뭐, 실거주를 하시거나, 그렇게 하시면 저는 된다고 보아집니다. 예.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